네, 기대했던 1월 효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1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 시장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기관들의 매물 공세로 계속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배경과 시장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연초 그리고 특히 1월 기관들 매물이 계속적으로 추세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11월, 12월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계절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수 물량은 배당락을 지난 이후 다음해 1월, 2월 매물로 추세되게 됩니다. 이 흐름들은 매년 반복되었던 패턴인데요. 2021년 11월, 12월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최근까지 기관의 매물 물량을 본다면 약 2조 원 정도의 매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매매 패턴입니다. 최근 경기 불안 플러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담들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이 더 추세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기존 흐름대로 계절성에 따라서 매물이 추세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매 패턴이 좀 더 부담스럽게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이 불안한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1월 효과 기대감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좀 추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그래도 좀 반등을 이어갈지도 함께 궁금하거든요. 이와 함께 현재 코스피 2,950선 무너진 상태고 코스닥도 1,000선 하회하고 있는데 예상 밴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1월 효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에 상승한 다음에 1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2000년 이후 평균 수익률은 0.3%에 불과했고요. 2010년 이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9%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흐름들을 본다면 1월 효과의 흐름들은 연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강세를 보인다면 10일 정도, 그러니까 10거래일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데 반해서 연초부터 시장이 흘러내리게 된다면 연초부터 흘러내리게 됐을 땐 1월 내내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패턴만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 변수와 더불어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코스피 1월 하단을 2,820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2,820이라고 한다면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11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1월 말에 2022년 전망을 하면서 1분기 중에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밴드 하단은 2,700선 이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수급 부담 그리고 대형 IPO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틀, 3일 하락했습니다만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더 많이 냉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투자 전략, 즉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반등 때까지 관망해야 되는지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반등 시 주식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려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가 2,900선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사야 되느냐? 물론 단기 급락, 워낙 단기간에 급락을 한 데 따라서 되돌림 과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되돌림 과정을 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반등 국면에서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중에 코스피 2,700선 이탈 시 그때부터 좀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떨어질 칼날을 잡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증권에 근접했을 때부터 관점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이라는 좀 안전판을 확보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당분간 보수적인 투자 전략에 유한 가운데 반등하는 업종들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한데 사실 최근에 이 경기 민감 대형주 쪽으로 좀 반등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업종군 쪽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네, 12월 네. 이후 코스피 흐름들을 본다면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주도하긴 했지만 단기 소외주, 낙폭과대주들 사이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따라가는 전략을 펼쳤다가는 지금 좀 힘든 국면으로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 코스피가 레벨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주, 특히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을 한번 보시면은 12월 달에 굉장히 부진했던, 상대적으로 약했던, 오르지 못했던 업종들입니다. 이런 업종들을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기보다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종목들로 조금씩 뭐 길목 지키기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쉽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섣부르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 시 현금 비중을 확보하거나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분기까지 투자 시계를 좀 더 넓혀서 본다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을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이 먼저 확진자 수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성 지수라고 하죠.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소비 관련주, 국내 소비 관련주들이 한번 코스피를 아웃퍼폼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순환매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 순환주를 변동성을 활용해 분할 매수, 저점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 기간이 들어올 거고요. 1월 18일, 19일 날에는 에너지 솔루션을 시작해서 대형 IPO 공개도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잡혀 있는 이벤트 그리고 변수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도 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본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와 통화 정책 간의 엇갈린 방향성, 미스매치 구간이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와 통화 정책은 같은 방향성을 갑니다. 경기가 불안하면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갈 거다.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전환된다면 경기가 좋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고 추세를 만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경기는 불안한데 통화정책은 매파적으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변하든지 경기가 회복되든지 두 가지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통화정책이 단기간에 완화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가긴 어렵다고 본다면 경제지표 결과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가깝게는 이번 주말 미국 12월 고용지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보다 좋든 나쁘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단기 급락을 하는 데 따라서 되돌림 과정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본다면 고용지표가 잘 나올 경우에는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부담, 못 나올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다음 주에는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일을 기점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지 반등 시도를 해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높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물가 레벨이 낮아지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면서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앞서 말씀하셨던 1월 중 대형 IPO는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IPO가 예정돼 있다는 점들은 수급 부담을 더욱 높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는 과정에서 대형 IPO가 있다면 단기 이벤트, 단기 변동성을 자극하겠지만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을 중심으로 긴축적인 스탠스를 강화해 나간다면 아마 대형 IPO 전후 코스피 수급 부담은 이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월 말까지 시장 변동성은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페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페드의 긴축 속도가 예정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시장 어느 정도까지 좀 하단을 열어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영향이 언제까지 시장에 미칠 거라고 좀 보실까요?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가고 더 매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저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하다면 저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ISM 제조업지수 부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지해줄 만큼은 강하지 못한데 연준은 더 매파적으로 가는구나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시장이 더욱 불안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매파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영향을 줄까? 저는 아마도 3월이 연준의 스탠스에 있어서는 가장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시점이 아닐까. 매파적인 흐름들의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시장의 전망치들을 보면은 2022년 올해 4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3월, 6월, 9월, 12월 매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해서 본다면 아마 3월을 지나면서는 이보다 더 강해지기보다는 점차 중립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 흐름들이 얼만큼 탄탄하게 흘러갈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고용이 부진해지고 그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더 약화되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코로나19 상황과 고용 지표가 고용 개선세가 얼만큼 빨리 올라올 수 있는지가 이번 1분기, 2분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페드의 긴축 속도와 더불어서 경기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도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 3월 이후에는 그래도 중립적인 스탠스와 함께 조금 더 완화 쪽으로 돌아서진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급락하는 시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들 따져봤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